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일을 쉬게 되면 장기 근속 개월 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를 하더라도 일을 쉬더라도 장기 근속 개월 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사랑센터장입니다. 선생님들, 장기근속 장려금 잘 받고 계신가요? 이번 2026년 1월부터 1년만 일해도 달마다 5만 원, 많게는 18만 원까지 장기근속 수당을 받게 되실 텐데요. 센터에서 퇴사하거나 일을 쉬게 되면 장기근속 개월 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를 하더라도 일을 쉬더라도 장기근속 개월 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근속 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종사자에게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속 연수에 따라 매달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일을 쉬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시설로 입소하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게 되는 경우 근속이 끊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개월 규칙입니다. 퇴직일이나 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복귀하면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연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했다면 다시 복귀할 때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해야 근속이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년 동안 근무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입소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됩니다. 만약 6개월 안에 다시 같은 기관으로 복귀하면 3년 근속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20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고 다음 해 3월 19일 전에는 재입사하여 해당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속 개월 수가 없어지지 않고 연속 근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장기 근속을 이어가려면 7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6개월 이내 해당 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 없이 월 근무 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퇴사하지 않고 60시간 미만한 달이 5개월까지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육아 휴직했다가 다시 동일 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네 번째, 기관 기호는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다섯 번째, 센터가 제공 서비스를 변경하여 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여섯 번째, 폐업한 센터를 인수하는 센터가 기존 센터 직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한 경우. 그리고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부당해고로 60시간 이상을 못 채운다는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동일 기관, 정확히는 동일 대표자의 기관 내에서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방문요양센터 한 군데서 방문요양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장기 근속 수당이 늘어난 건 좋은데 한 군데에서만 해야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한 센터에서 오래 일하라는 정책적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만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부러 센터에서 장기근속수당 안 주려고 일을 안 주기도 하나요? 센터에서도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장기근속 직원이 많을수록 센터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가능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수당은 센터 수익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능한 60시간을 채워드리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두 센터에서 각각 60시간 이상 해서 1년 넘으면 두 군데서 장기 근속 수당을 받나요? 네. A센터에서 60시간 이상, B센터에서 60시간 이상을 1년 이상 하시면
각각 별도로 5만 원씩 총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5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수령액이 왜 적나요? 이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선생님 퇴직금과 4대 보험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약 20% 정도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십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퇴직금과 4대 보험으로 나가게 됩니다. 급여에 수당을 넣어서 안 주고 따로 주는 센터도 있던데 왜 그런가요?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안에는 4대 보험 개인공제분과 기관부담분, 퇴직금까지 포함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이 내용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여에 포함하여 정확히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고시에는 나와 있는데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수당해서 조금이라도 덜 공제하려고 따로 지급하는 방문요양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고시 제11조 2 인건비 지출 비율에 관해 장기근속 장려금은 급여, 즉 인건비 비율에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질문을 댓글에 해주시면 답을 드리지만 좀 더 정확한 안내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 상담 메뉴 안에 있는 답인도 질의응답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관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퇴사를 하더라도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께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시 일을 쉬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같은 기관에 6개월 내에 입사하여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